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 못 차리고 빚내서 3번이나 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단타매매와 뇌동매매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 2천만 원까지 손해보았고 제 인생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빌린 3천만 원과 외삼촌께 빌린 3천만 원, 총 6천만 원 빚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누나에게 다시는 코인과 주식 같은 건 안 한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전부 잘라버리고 또 카드론을 사용할까봐 어플도 롯데카드 한 개만 빼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아직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불안하셨는지 저를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인은 안 하는지 주식은 안 하는지 수시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신용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제가 벌인 일이라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었기에 하루하루 제 자신에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맥없이 풀이 죽어 지냈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선임과 부딪히면서 하루하루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꽃내음이 향긋한 봄날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계절에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집을 나와 공원에 가서 2시간씩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안 그러면 집에 있는 내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걷는 이 시간만이 숨이 트여 살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막연히 걸을 때는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과 힘들었던 날의 기억이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걱정들만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 마치고 공원에서 걸었고 3개월 정도 지나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이 빚만 갚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겠지만요. 삼촌께 빌린 3천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15개월 상환하기로 하고 16개월부터는 어머님께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 갚기로 하였습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뼈를 깎는 경험을 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잔업을 빠지게 되었고 세후 월급을 매월 245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제외하면 45만 원 남는데 기름값 15만 원과 제 휴대폰 요금과 어머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집 전화 요금 합해서 10만 원 그리고 생명보험 15만 원 해서 총 40만 원 제외하면 월 5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지인에게는 전화로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만 묻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매일 집 회사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빚을 빨리 갚고 싶었는데 주야로 일을 하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포기하고 이참에 살도 좀 빼고 싶어서 매일 걷기와 운동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1년 만에 89kg에서 69kg으로 20kg 살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어디 기댈 곳이 없었기에 담배도 다시 끊었습니다. 술도 자동으로 안 마시게 되더군요.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 폭등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경매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코인과 주식처럼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 같고 저 또한 집이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책을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읽은 책이 20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게 오래 걸렸는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읽다 보니 책 읽는 권수가 늘어나더군요. 그리고 1년 동안 2,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개월이 더 흘러 외삼촌께 빌린 3천만 원은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빌린 3천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갚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1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끝나지만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아 저 자신에게 뿌듯했고 해냈다는 자신감에 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적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적금을 들려고 알아보는데 이자가 1% 되어서 바로 적금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옛날 버릇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적금 넣어봤자 이자도 적은데
코인에 10만원씩 넣어두고 팔지 말고 놔두면 언젠가는 적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유튜브에서 잃지 않는 주식 투자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사, 그리고 팔지 말고 평생 놔둬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 번째 코인 투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2년 3월이었고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서 5천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경험을 기억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10만원씩 제일 많이 하락한 10개의 종목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묻어두었습니다. 계속 횡보만 하더군요. 2주 뒤 저는 욕심이 생겨 똑같이 10개의 종목을 추가로 매매하였습니다. 또 계속 횡보만 하더군요. 한 달 뒤 또 10개의 종목을 추가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드머니 300만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뉴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에이 설마 지금이 21세기인데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전쟁이 나버리더군요. 그렇게 저의 코인은 하루 만에 40% 하락했습니다. 저는 금방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대출을 안 한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카드로는 사용하기 싫어서 알아보던 중 보험대출이 되길래 1000만원을 대출해서 물을 탔습니다. 금방 반등할 것 같던 코인은 한 달 뒤 추가로 40% 더 하락을 하더군요. 정말 하늘의 장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곤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한 번만 더 물타서 기다려보자 생각하였고 보험대출을 2천만원 추가로 하였습니다. 또다시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니 마이너스 35%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종식될 기미가 안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물가 잡는다고 파월의장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증시와 코인은 출렁거렸고 연이은 하락을 맞았습니다. 저의 코인 계좌는 파란불로 마이너스 70%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의 시인 듯 추가 카드론으로 3천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탔고 이제 반등이다라면서 반등회로를 돌렸습니다. 4개월이 지나 10월 말쯤 FTX 파산으로 저의 계좌는 또다시 마이너스 40% 하락을 맞았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80%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6천만원 빚이 생기게 되었고 카드론과 보험대출 상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간 앞서 B2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B2가 정말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서 저처럼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다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네요. 저라는 사람은 습관을 못 고치는 건지 아니면 욕심을 못 버리는 건지 미련을 못 버리는 건지 아니면 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건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는 이제 40인데 빚만 있고 또 빚을 갚기 위해 저의 노동과 시간을 갈아 넣을 생각하니 앞이 정말 깜깜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기만 한데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인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평범해지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는 도를 쫓지 않고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투자를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절대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